안녕하세요. 건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분석을 맡은 수자국어학원에서 건대부고 내신을 담당하고 있는 이장욱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저하고 같이 건대부고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지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나왔나, 왜 이렇게 나왔나, 어떻게 나올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 한번 나눠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오늘의 순서 보시겠습니다. 총 4개의 챕터로 제가 구성을 해놨고요. 첫 번째는 등급컷과 점수 분포를 한번 보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난이도가 뭐 어려웠다라고 하는 건 이미 정해진 것 같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어려웠나, 이렇게 어렵게 출제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본 부분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30문제 출제됐는데요.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이런 부분들 보실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는데 기말고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 것인지라고 하는 부분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등급 컷과 점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1등급 컷, 2등급 컷, 3등급 컷, 4등급 컷 이렇게 점수 73점, 66점, 60점, 45점 이 정도 점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굉장히 어떤 충격적인 점수죠. 그러니까 여기서 더 충격적인 내용을 좀 추가한다면 이미 이제 건대국어 학생들은 다 아시겠지만 서술형이 없는 시험지였습니다. 자, 서술형 없는 시험지에서 70점 초반대의 등급 컷, 1등급 컷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과연 정상적으로 이 시험지를 풀 수 있는 시험지가 학생들이 라고 하는 부분이 좀 의심스러운 정도의 난이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서 두 번째 챕터에서 제가 언급을 하겠지만 일단은 이 시험지는 뭐라고 정상적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굉장히 충격적인 등급 컷 점수를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챕터로 가서 이제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는 내용일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어렵게 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리를 한번 해본다면요. 일단 저는 이번 겨울에 논란 포인트가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건대국어에서 작년에 서울대 입시에서 일반고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를 3명이나 보냈다라고 하는 점. 이 부분 사실 일반고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라서 뭐 굉장히 어떤 큰 학교에서 홍보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뜬금없이 잘 갔다라고 하는 부분 보여지고요. 또 그다음 두 번째로는 학생들이 건대국어에 어마어마한 지원을 했다. 그래서 지원율이 엄청났다라고 하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일단 뭐 두 사건 다 학교 측에서는 굉장히 일단 겉으로만 봤을 때는 아주 좋은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좋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입시 결과는 좋았고 또 학생들은 굉장히 많은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두 부분은 이제 굉장히 어떤 학교 입장에서는 좋은 부분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또 막상 그 안을 까보면 이번 겨울에 또 이제 그 입시 관련 자료들, 입시 관련 기사들 나온 거 보면 건대국어의 지원율이 상당히 높았다. 그런데 그 이유는 건대국어의 내신 시험이 상당히 쉽기 때문에 건대국어에 가면 내신을 따기가 쉽다. 건대국어는 공부를 많이 안 시킨다. 공부를 많이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공부를 잘해서 상위권을 하면 좋은 학교에 가기, 뭐 서울대에 가기가 용이하다라고 하는 형태의 내용의 기사들이 좀 몇 개 떴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몇 년 전부터 이제 뭐 광남이나 동대부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학교들보다 건대가 내신 따기가 좋다라고 해서 광남하고 지금 동대부여고를 좀 기피하고 건대로 몰리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좀 이 부분이 굉장히 극대화됐다고 보여지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너무 적나라하게 분석된 기사들이 좀 몇 개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는요.
다른 학교 시험은 어렵고 수준이 있는데 우리 학교 시험은 너무 쉽고 공부만 하면 맞을 수 있는 시험이라서 내신을 따로 온다더라 라고 하는 거는 뭐 딱히 또 기분이 좋을 일은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제 건대국어 내신은 쉬워서 다른 학교 내신은 어려운데 여기로 내신을 따러 와야겠다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의 기사랄지 그런 어떤 인식들이 또 학교 측에서 상당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반박적 혹은 반발적 심리에서 비롯된 좀 어렵게 출제하겠다. 우리도 이제 만만하게 점수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의 그런 의지를 보여준 시험이 아니었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1학년 시험, 2학년 시험 다 어렵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어렵게 낸 걸로 봐서는 이런 형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제가 그냥 제 개인적 추리입니다만 그런 추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제 개인적 견해라기보다는 뭐 어떤 객관적인 어떤 견해라고 본다면 난이도 조절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게 내야겠다.'라고 충분히 어떤 이런 상황 속에서 생각하실 수도 있고 어렵게 출제하는 것이 또 실제로 나쁜 일도 아닙니다. 아이들의 뭐 성취도, 아이들의 학습 욕구 혹은 아이들의 뭐 학업 능력을 올리기 위해서 어렵게 출제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렵게 낸다의 형태가 조금 방향이 조금 별로였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왜냐면요. 난이도를 이렇게 조절하는 데 있어서 무조건 어렵다고 해서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평균 점수가 적당히 맞춰지는 형태로 가야 아이들이 이게 공부한 만큼 이렇게 점수가 분포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점수 한 만큼 계단식으로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아주 극상위권과 극하위권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시험 대비 공부를 하냐 안 하냐가 크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그냥 랜덤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복불복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 복불복처럼 그냥 누가 더 그냥 이렇게 대충 답을 적었는데 찍어서 많이 맞느냐로 등급이 갈리지 않았나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중위권 같은 부분이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그런 형태의 시험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중위권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의 실력보다 훨씬 더 등급이 잘 나와버린, 점수가 잘 나와버린 학생도 있고, 말도 안 되게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점수가 굉장히 복불복의 형태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아마 학교에서도 별로 그렇게 좋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기말고사 때는 난이도를 어느 정도 조정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고사 때 난이도가 이렇게 실패를 한번 해버리게 되면 기말고사 때 이게 쉽게 낸다고 해서 이렇게 난이도가 이 한번 실패했던 게 조절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중간고사 점수로 결국은 이제 그 등급이 정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1학년 1학기가. 그래서 사실은 좀 이렇게 1학년 1학기 내신 부분에 있어서는 난이도 조절에 이제 갑자기 어렵게 안 내던 학교가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이런 좀 참사가 발생했다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문제 분석 챕터입니다. 자, 총 30문제 출제됐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5문제짜리 지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문제, 3문제짜리 지문 이렇게 해서 총 이렇게 뭐 묶여져 나온 이제 지문은 우리가 7지문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특이할 만한 부분은 이제 뭐냐면요. 지금 교과서, 그러니까 이번 시험 범위는 크게 봤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작품들, 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학습지, 프린트 나눠준 거에서 나온 작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에서 연계해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출제하겠다라고 했던, 이제 그 작년도에 봤던 그 예비시행, 새롭게 바뀌는 수능을 이렇게 보겠다라고 평가원에서 출제했던 이제 예비시행이라는 모의고사 있었는데 그 모의고사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래서 시험 범위는 이렇게 총 3개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3개의 단위에서 지금 모의고사 부분이 상당히 지금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냥 단순한 문항수만 모의고사가 많이 출제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들이 모의고사에서 연계된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험은 뭐 교과서랄지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습지랄지 이런 부분들이 등급을 갈랐다라기보다는 그 모의고사에서 등급을 좀 많이 갈랐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던 이제 내신을 처음 보는 학생들 입장에서 고등학교 내신을 별로 이렇게 적절하지 않았던 시험이라고 제가 자꾸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봐보시면 뭐 쭉 여러분들 이제 봐보시면 모의고사에서만 출제된 문제가 10문제입니다. 그리고 교과서에서만 출제된 문제가 10문제입니다. 그리고 학교 프린트, 모의고사, 교과서 섞여서 나온 문제가 10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가 상당히 비중이 높았다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고요. 학교 프린트는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비중이 낮았다라고 보여지는 게 또 재밌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그 학교 프린트가 꽤 비중이 높았었거든요. 한 7문제에서 8문제 정도 출제가 됐었는데 지금 최근 3개년 연속으로요. 근데 올해 상당히 비중을 다운시켰다라는 부분이 이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30문제 구성이 되었고요. 만약에 기말고사 때도 모의고사를 연계하겠다라고 하는 혹시 뭐 그런 시험 범위가 제시가 된다면 일단은 모의고사 부분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정도 우리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챕터입니다. 자, 기말 대비 계획 부분인데요. 지금 기말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좀 이번 난이도는 좀 학교 자체에서도 실패했다라고 판단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난이도는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문학 중심이라기보다는 뭐 거의 문학 위주의 시험 범위였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기말고사 때는 이제 문학 중심이 아니라 문법 중심의 시험 범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1학년 1학기 내신은 한글 맞춤법하고 의문의 변동이라고 하는 두 개의 문법 단원이 있는데 보통 중간고사 때 의문의 변동을 보고 기말고사 때 한글 맞춤법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건대국어는 또 특이하게 계속 최근 몇 년간 계속 중간 때는 문법을 보지 않고요. 기말 때는 이렇게 문법 두 단원을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말은 문법을 중심으로 한 이제 시험이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문학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굉장히 이제 어렵게 낸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학적 용어나 개념이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깊이 있고 헷갈리게 내면 이제 어렵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단기적으로 이제 내신을 준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부분이 아니라서 별로 그렇게 학생들이 이제 시험 대비를 통해서 이제 그 이제 학습 능력을 증진시킨다라고 성취도를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좋은 역할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해도 안 나와라고 하는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어렵게 낸다면요, 문학 부분에서. 근데 문법은 조금 다르죠. 문법은 아주 어렵게 내더라도 어찌됐건 단기적으로 지금 여기 이 단원에 국한되어서 열심히 공부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분명 나오는 단원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말고사는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기말고사가 문학 중심이라면 아마 중간고사 때 정도의 난이도로는 내지를 않을 거라고 보지만 문법이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내도 조금 중간하고는 다른 양상이 펼쳐질 거기 때문에 어렵게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로. 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또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난이도라는 걸 생각해도 좋겠지만 이번 정도의 난이도도 나올 수 있다. 문법이기 때문에 라고 제가 이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중간고사 때 어렵게 나왔던 뭐 개념에 대한 뭐 굉장히 정확한 정의와 깊은 이해를 요구했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뭐 이번 시험 기말고사가 이제 전체 다 문법만 나오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이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는 특히 뭐 이렇게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이해해야 된다. 그냥 단순하게 이건 대충 이거지. 이건 여기에 있지라고 하는 것만으로 문제를 맞을 수 없게
이제 계속 그렇게 출제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첫 번째 개념과 연결돼서 제가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자, 일단 고등학교에 와서 첫 번째 보는 시험일 텐데 뭐 굉장히 어려워서 여러분들 힘들었을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님들, 아버님들께서도 굉장히 충격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뭐 잘 본 학생도 있지만 또 못 본 학생들도 또 생각보다 좀 많아서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잘 보는 학생들이 잘 보는 건 항상 기분 좋은 일이지만 또 못 보는 학생들이 몇 명이 이렇게 생기면 또 되게 심리적으로 저도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이번에 건대부고 1, 2, 3학년은 제가 다 내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대부고 2학년하고 건대부고 3학년 같은 경우는 국어 부분에 있어서 전체 1등은 다 사실은 저희 학원에 다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1등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일단 저도 굉장히 이렇게 별로 썩 유쾌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1학년 건대부고도 역시 기말고사 때는 1등을 저희 학원에서 제가 꼭 가지고 오겠다라고 하는 목표를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말고사 대비 문법 부분이 또 중심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한번 또 열심히 외워보고 이해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다시 해보고 이렇게 한번 반복을 하고 저도 많은 에너지를 쏟아볼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놀라셨을 텐데 뭐 이런 부분들 우리가 기말고사 점수를 통해서 많이 이제 만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